우리가 경험하는 퇴화의 대부분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의 앨런 랭거 교수가 리치롤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앨런 랭거 교수는 1947년생으로 1981년에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종신교수가 되었는데 이건 여성으로서는 최초인 경우였죠. 그녀의 연구는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 마음챙김 및 통제의 환상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음챙김과 통제의 환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먼저 마음챙김은 불교 전통적인 수행법인 사티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한 mindfulness라는 그 단어를 또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그런 말이에요. 알아차림 혹은 주의 집중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매 순간순간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이 행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챙김이죠. 통제의 환상은 앨런 랭거 교수가 직접 지칭한 용어인데 두산백과에서는 객관적인 외부 환경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믿는 개인의 상태,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가끔 저희는 소위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잖아요. 어디가 아프다거나 심하게는 암에 걸린다거나 거래처와 거래가 끊긴다거나 등등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그걸 함으로써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예를 들자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당시 코로나가 뭔지 정확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죠. 그때 만약 같이 일하고 어제 같이 찌개를 나눠 먹었던 직장 동료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코로나에 걸릴지 안 걸릴지는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자고 이 상황에 관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 명상을 하고 건강한 밥을 챙겨 먹고 이런 걸 함으로써 소위 내 면역력을 키워서 코로나에 전염이 안 돼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통제의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통제의 환상을 가짐으로써 실제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안 걸리는데 얼마만큼의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앨런 랭거 교수는 이런 마음챙김이나 통제의 환상 및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말로도 번역된 알아차림의 미학, 늙는다는 착각, 마음챙김 등등의 책들을 쓴 저자이기도 하지요. 앨런 랭거 교수가 흥미로운 이유는 저희가 마음으로만 뭔가 그렇다고 직감하는 이런 현상들 혹은 생각만 해봤던 이런 마음과의 몸의 상관관계를 실제 실험으로 옮기고 논문까지 쓴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실험으로는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실험을 해요. 1980년대에 진행한 실험인데 7, 80대 노인들을 수련원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죠. 근데 그 수련원은 두 분류로 나뉘어요.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그냥 한 곳은 일반 평범한 방에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죠. 다른 한 곳은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 그 노인들이 40대, 50대 때 유행했던 것들로 방이 꾸며져 있고 TV도 그때 유행했던 방송들만 나오고 옷도 그 시절에 유행했던 옷을 줘서 입히고 그리고 그 노인들에게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아니면 몇 주 전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한 후에 시력, 청력, 혈압 등 모든 건강 지표가 더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딱 보기에도 더 젊어 보였다 라는 연구를 한 게, 그리고 그 리서치를 한 게 앨런 랭고 교수죠. 앨런 랭고 교수가 한 또 다른 몸과 마음이 하나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걸린 사람들을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데려와서 컴퓨터 게임을 시켜요. 게임을 하다가 15분이 지나면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게 지시를 내리죠. 근데 사실 게임은 컴퓨터에 있는 시계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는 그런 용도예요. 왜냐면 사실 이 시계는 세 가지 분류로 나뉘거든요. 한 분류는 실제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가고, 또 한 분류는 정상적으로 가고, 또 한 분류는 시계가 실제보다 더 빨리 가요. 1시간 반이 지난 후에 혈당을 확인해 보니 혈당은 실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연구 참가자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지와 비례했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1시간 반이 지났는데 45분밖에 안 지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이 얼마 지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았고, 3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혈당이 현저히 낮았죠. 왜냐면 3시간이나 지났으니까 에너지가 다 써버리고 몸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는 두 그룹 다 1시간 반밖에 안 됐었는데, 한 그룹은 몸에 혈당이 더 많이 소비되어서 현저히 낮은 상태였고, 다른 그룹은 덜 소비를 해서 더 높은 상태였죠. 또 다른 실험에서는 호텔을 청소해준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같은 나이대 분들에 비해 더 건강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딱히 그렇지 않죠. 저희는 운동은 직장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하는 거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분들에게 평소 하는 일이 어떻게 운동이 되는지를 교육해줘요. 청소기를 미는 게 어떻게 팔 운동이 되고, 바닥을 닦는 것이 어떻게 허리 운동이 되고, 침구리를 정리하고 짐을 나르는 게 어떻게 다리 운동이 되는지 등등을 설명을 해주죠. 그렇게 그분들은 이제 훨씬 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4주 후에 그분들을 방문해서 몸무게, 허리 및 엉덩이 치수, 혈압 등을 쟀을 때 그 이전보다 훨씬 치수가 좋아졌죠. 똑같은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 일이 운동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렇게 생각을 한 순간 몸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앨런 랭고 교수에게 현재 가장 해보고 싶은 실험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모아놓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이제 막 여러 다른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 그 수백 명을 연락해서 그들이 이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암 진단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상당하겠죠. 하지만 3, 4주 뒤부터 매달 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앨런 랭고 교수는 스트레스 지수가 어떻게 암이 더 악화되는지 혹은 암을 이겨내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암에 관한 진단 때문에 그 처음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고 아니면 오히려 점점 더 세지면 암을 이겨낼 확률이 줄어들고,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의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면 암을 이겨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듯 앨런 랭고 교수의 대부분의 실험은 몸과 마음이 둘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존한다, 거의 하나같이 공존한다 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들이에요. 또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실험 대상자들을 다른 실험을 한다는 명목하에 방에 들여오는데, 그 방은 TV에는 감기가 유행한다는 뉴스가 막 나오고 있고, 또 감기를 연상시키는 생강차가 준비되어 있으며 코를 풀 수 있는 티슈가 있고, 몇몇은 기침을 하는 신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험 대상자들은 그걸 모르죠. 이렇듯 감기를 떠올리는 여러 물품들과 감기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기하게도 실험에 참가했던 많은 참가자들이 실제로 감기 증상을 호소해요. 앨런 랭고 교수는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추운 곳에 나갔다 온 사람들,
그 사람 중에 머리가 젖은 상태로 추운 곳에 나갔다 오면 감기가 걸린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마 감기에 걸릴 것이고,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뭐 추운 곳에 나갔다 와도 뭐 감기 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의 믿음, 그리고 저희의 생각에 따라,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실제로 감기 세균이 가득한 곳이 아닌 그 여느 곳과 다른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인생코치입니다. 이 채널은 지식의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사명감 하나로 유명 미국 팟캐스트를 100% 무료로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리치롤 팟캐스트에 출연한 앨런 랭고 교수의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꼭 지금 바로 좋아요 및 구독 눌러주시고 지인에게 추천해주세요. 저희는 저희가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며 무슨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질 때 저희의 의지에 의해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 앨런 랭고 교수가 집도한 감기 실험에서도 보셨다시피 앨런 랭고 교수는 저희가 얼마나 쉽게 주변 환경이나 더 크게 나아가서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조종당하는지, 그리고 저희의 믿음이 실제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을 해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 라고 뭐 아니면 도 형식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확고한 답을 기준으로 쭉 교육받다 보니까 저희에게 주어진 확고한 답을 확고하게 믿게 되는 거죠. 라고 앨런 교수는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은 확고한 기준을 이렇게 저렇게 정하고 사람들을 그 기준에 가둠으로써 사회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맞고 틀림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준에 맞으면, 혹은 소위 말해서 잘 되면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예를 들어서 잘 되지 않고 맞지 않다 싶으면 비판하고 질책하기 바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의 경험을 알아차리고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을 하기보다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앨런 랭고 교수는 저희에게 예시를 줘요. 1 더하기 1은 뭐죠? 당연히 2죠.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하지만 물 한 방울을 물 한 방울에 더하면 한 방울이 되죠. 구름을 2개 더해도 하나가 되고요. 껌을 씹다가 껌을 하나 더 씹어도 하나가 돼요. 이렇듯 저희의 삶을 살아감에 따라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고 다른 숫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누군가가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생각 없이 당연히 2 라고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걸 말하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질문하고 더 자세히 관찰을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앨런 랭고 교수는. 앨런 랭고 교수를 굉장히 화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환자들을 데려다 놓고 1년 정도 남으셨습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앨런 랭고 교수는 이렇게 의사가 말한 사실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질문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1 더하기 1처럼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통계예요. 환자 나이가 이렇고 상태가 이랬을 때 통상적으로 6개월을 살더라, 1년을 살더라 하는 것이지, 이 환자가 그렇게 되리라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환자가 정말 6개월을 살지, 1년을 살지, 5년을 살지, 20년을 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걸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현실이 되는 거죠. 앨런 랭고 교수는 그게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앨런 랭고 교수하고 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던이 자유투 내기를 해요. 확률상 70살이 넘은
앨런 랭고 교수가 마이클 조던을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공을 딱 하나만 던진다고 하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앨런 랭고 교수가 이길 수도 있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앨런 랭고 교수가 운 좋게 넣을 수도 있고 마이클 조던이 실수로 놓칠 수도 있어요. 이렇듯 아무도 딱 한 번뿐인 인생에서 통계가 이렇듯 저렇든 그건 통상 그렇다는 거지 꼭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100%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 그러니까 의사든 뭐 선생님이든 사회든 누군가가 말한 이 사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 이 대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게 뭐 아니면 도의 사회적 통념의 답인지 그렇다면 또 다른 답을 찾고 그 답을 믿느냐 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6개월 시한부 통보를 받아들이면 그 이상 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고 마이클 조던과 자유투를 해서 나는 못 이겨 라고 생각을 하면 농구공을 던져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앨런 랭고 교수의 어머님 또한 유방암이 췌장으로까지 번져서 얼마 못 살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암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하죠. 뭐 의사들도 기적이 일어났다. 그 밖엔 어떤 설명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당연히 저희 주변에는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지만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앨런 랭고 교수가 말하는 통제의 환상이에요. 어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래도 내가 이 상황을 낫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혹은 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진짜 혹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점이 중요하다는 말과도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 미국 속담 중에 glass half full or glass half empty 라는 말이 있어요. 직역을 하자면 절반의 물이 남은 물병 아니면 절반의 빈 물병이라는 말인데 똑같이 물이 절반쯤 담긴 물병을 보고 누군가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벌써 반이 비었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이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스트레스를 받고 물을 어디서 구할지 불안해할 수도 있고 그 불안감 및 스트레스가 더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매 순간을 만끽하며 살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전해서 가는 혹은 걸어서 가는 출근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와서 운전을 해서 혹은 걸어서 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회사 근처에 와 있잖아요. 방금 10분, 20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도 모른 채로 저절로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저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정신없이 혹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저 흘러가고 있진 않나요? 사회가 정해준 룰에 따라서 바쁘게 부대끼며 한 주를 살면 어느새 주말이 오고 그 주말은 더욱더 빠르게 지나가서 눈 깜짝하면 일요일 밤 내일 출근이네 라고 생각하며 또 한 주가 시작되고 또 주말이 오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매 순간 경험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것 3가지를 알아차려 보세요 라고 앨런 랭고 교수는 말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새로운 꽃이든 새로 생긴 간판이든
집에 돌아와 남편 및 아내를 바라보며 또 그들에게서 새로운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알아채보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새로운 걸 알아채다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었던 것만 같았던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새로운 점이 많다는 거죠. 또 저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항상 변화하고 다른 관점에서는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사실이 그게 원칙이 돼야 돼요.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받아왔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1 더하기 1 같이요. 하지만 이런 교육은 모든 각도 그리고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앨런 맹고 교수의 삶은 말 관련 에피소드에 의해 한순간에 바뀌었다고 해요. 네, 그 뜨그덕뜨그덕 말이요.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랭고 교수는 한 말 농장에 갔는데 말 주인이 말에게 줄 소세지를 가져올 동안 말을 잠시 봐달라고 하죠. 그 당시 앨런 랭고 교수는 말 주인을 기다리면서 뭐야, 말한테 무슨 소세지를 줘? 말은 고기를 안 먹는데 사자한테 뭐 당근을 주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근데 말 주인이 돌아와서 말에게 소세지를 줬을 때 말은 그걸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그때 그녀는 정말 놀랐다고 해요. 어떻게 말이 소세지를 먹지? 그녀가 이때까지 받은 교육은 초식 동물은 고기를 먹지 않고 육식 동물은 채소를 먹지 않는다 였거든요. 근데 그녀가 바로 보는 눈앞에서 말이 소세지를 먹는 걸 목격한 거죠. 그때 랭고 교수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한순간에 바뀌었다고 해요. 세상에 확답은 없으며 모든 대답에는 불확실성이 따른다는 거죠. 초식 동물이 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을 때 정말 모든 초식 동물을 연구한 걸까? 소세지에 들어간 고기 양보다 밀가루 및 채소로 만든 혼합물이 더 많은가? 말이 어떤 상태였나? 정말로 배가 고파서 조금의 채소만 있어도 그 대가로 고기를 먹는 건가? 등등 상황 및 관점에 따라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희는 저희 자녀들에게 대답을 할 때 항상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답을 줘야 돼요.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 점은 좋고 또 어떤 점은 안 좋을 수가 있다. 또 새로운 점은 뭔지, 그리고 안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게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좋다 등등이라는 거죠. 세상에 단호하고 확실한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저희는 이런 확실성에 기반을 둔 교육을 하고 또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서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를 정의하고 그에 따라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갈까요? 영어로는 scarcity mindset 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희소성 사고방식, 즉 모두에게 돌아가기에는 자원, 돈, 시간 등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피자를 예로 들면 피자 조각은 한정적이에요. 이걸 모두에게 나눠줄 순 없으니 어떤 규칙과 규정을 정해서 그걸 충족한 인원에게만 피자를 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이런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는 누군가 피자를 먹으면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가 없어요. 그와 반대로 시기하게 되고 내 피자가 있을까? 라고 하며 불안해지고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난 어떻게 하면 저 피자를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앨런 랭고 교수는 피자를 작은 사이즈에서 더 큰 사이즈로 피자 사이즈를 늘리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즈는 무한대로 키울 수 있다. 이 우주에 모두에게 주어질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풍부성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죠. 그녀가 그녀의 쌍둥이 손주들에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모두들 어떤 걸 모르는 게 있지만 모두들 다른 어떤 걸 알아요. 모두가 어떤 걸 못하는 게 있지만 모두가 다른 어떤 걸 할 줄 알아요.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첫 번째 손주가 휘파람을 불길래 와, 휘파람을 정말 잘 부네 우리 새끼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쌍둥이 동생이 할머니, 형이 휘파람 불 때 저는 다른 걸 배웠어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휘파라는 분은 형과 경쟁을 하거나 비교를 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형은 그걸 잘하지만 나는 다른 걸 잘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에게 돌아갈 자원이 풍족하다는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와 저희의 자식들은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삶의 순간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대신 마음 챙김을 하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해주는 앨런 랭고 교수는 마음 챙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 인터뷰에서 물어보았는데 그녀는 현재 76세인데 20대부터 마음 챙김 및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고 해요. 한 번은 앨런 랭고 교수 집에 큰 불이 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걸 잃었다고 해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한 후에 보험회사에서 손해평가사를 보냈죠. 손해평가사가 와서 하는 말이 25년 동안 손해평가사를 하면서 실제 불에 탄 손해가 전화로 고객이 이렇게 손해가 이만큼 났어요 라고 했을 때보다 더 심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보통은 전화로 진짜 싹 다 타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해서 가보면 그렇게 심한 불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앨런 랭고 교수는 전화로는 대수롭지 않은 불인 것처럼 말했는데 와봤더니 진짜 다 타고 남은 게 없더라는 거죠. 앨런 랭고 교수가 말하길 당연히 저도 좋은 차, 좋은 옷 등을 좋아하지만 그것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아요 라고 말을 했죠. 그 불로 인해 이룬 것 중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수업을 진행할 때 쓰는 파워포인트가 담긴 USB였는데 그것도 다 타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새로 수업을 20년 만에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면서 그 해가 가장 재밌고 또 잘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하죠. 앨런 랭고 교수의 말대로 불확실이 원칙이에요. 세옹지마라고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에도 좋은 측면이 있을 수 있죠. 확실히 좋고 또 확실하게 나쁜 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세미나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일어난 일화를 앨런 랭고 교수가 말하기를 세미나 사회분이 버킷리스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소망 목록 이런 겁니다. 아무튼 앨런 랭고 교수가 계속 하는 말을 듣자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 좀 당황했는데 사실 더 당황스러웠던 거는 저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버킷리스트가 없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있는 이곳에서 이 순간이 가득 차 충만하면 더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만약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 부족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당연히 파리를 가고 싶다, 뭐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소망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순간을 알아차리고 이 순간을 즐긴다면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라고 말을 해요. 저도 처음 이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이 비슷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정말 신선한 개념이라 라고 생각도 했고 또 고개도 좀 갸우뚱거리게 됐죠.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사회에서는 목표를 정해라, 버킷리스트를 적고 그걸 죽기 전에 행동해라, 그걸 향해 달려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을 듣고 그걸 믿고 실천하며 자랐기에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그 순간순간을 인지하라 이거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순간에 마음 챙김을 하면 이미 충만해서 굳이 다른 목표든 행위든 이런 것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만족감,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빛 좋은 개살군가? 말만 이렇게 번들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열심히 일하기 싫어서 저런 말을 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을 점점 알아나가는 단계에 있지만 위에 저런 말들을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저희는 사실
과거에도 살 수 없고 미래에도 살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최대한 집중하자라는 의미와 두 번째로는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만하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그걸 이루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딘 그라시오시라는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가 한 말 중에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결정을 내린 기억이 있나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듯 저희의 마음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기대, 사회의 통념 이런 곳에 신경을 쓰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정말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순간순간을 인지하고 현재에 충만한 이때에 진정으로 마음이 원하는 내면으로부터 갈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인생코치입니다. 삶은 생각이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읽고 보고 듣는 것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및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들, 딸분, 그리고 친구분들, 아는 지인분들에게 꼭 추천해주세요.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을 알아차리고 매 순간을 경험하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익숙한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계신가요? 저의 모두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앨런 랭고 교수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고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 사회적 통념에 사로잡혀 핸드폰 및 SNS에 정신을 빼앗겨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앨런 랭고 교수의 말대로 확실한 답은 없어요. 역경 및 어려움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노름을 좋아하는 한 범죄자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정말 편안한 호텔에 있었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카지노가 있었어요. 와, 완전 살아있을 때 버려 죽어서까지 간다고 바로 슬롯 머신을 시작했죠. 근데 이게 뭔걸? 시작하자마자 잭팟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또 했더니 또 잭팟, 또 했더니 또 잭팟. 와, 여기는 와 진짜 완전 대박이다. 그리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치자마자 홀인원. 와, 여기는 진짜 천국이다 라고 좋아했더라죠. 근데 다음날도 카지노에 갔더니 또 잭팟, 골프도 치자마자 또 홀인원. 뭘 하든 너무 쉽게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며칠 몇 주 손에 닿는 건 다 성공, 너무 다 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몇 주가 지나자 범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지옥에서 저를 내보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완벽한 성공을 쉽게 하기를 바래요. 근데 영어 속담 중에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역을 하자면 소원을 조심히 신중하게 빌어라 는 표현이에요. 정말 모든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성공이 아닐 거예요. 힘들고 도전적인 상황들에서도 순간순간 깨어있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